둘, 셋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여 문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 나이에 맞게 26가지의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. 렛츠고! 이름은 일단 최유정이고, 이게 한자가 높을 최 있을 유 뜻정 이렇게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명소에 가서 지었다고 들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뜻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. 생년월일 1999년 11월 12일 빼빼로데이 다음날 태어났고요. 저는 이 숫자에 참, 원래 다들 자기 생일 숫자에 좀 뭐랄까 정이, 애착이 가는 게 있잖아요. 저는 뭔가 1이 3개고 2가 하나라서 약간 2가 좀 특별하게 느껴져요. 네, 그러하다. 그리고 세 번째, 직업. 가수기도 하고요. 배우이기도 하죠.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고요.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직업이 있네요. 근데 감사하죠.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항상 너무 감사한 것 같고,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또 그 안에서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고 싶고, 네, 그렇고요. 저는 INFP였다가 INFJ가 또 나왔어요. 아니다. 맨 처음에는 ISFP였는데 그 다음에 INFP가 되고,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을 땐 INFJ였는데요. 저는 E로 좀 바꿔보고 싶네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전보다는 I보다는 E의 성향이 조금은 생겼는데, 근데 이제 여전히 어렵더라고요. 뭔가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이러는 게, 예전에는 아예 막 새로운 사람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. 네, 그랬는데, 왜냐면은 그 새로운 사람 앞에 있을 때 내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게 벌써부터 막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웠는데, 요즘은 그래도 궁금하기도 하고, 뭐 교류를 여러 사람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, 너무 이제 똑같이만 지내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, 또 이제 앞에 가면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눈도 잘 못 봐요. 땅만 보고 이렇게 있는데, 그래서 ENFP? ENFP가 돼보면 좋지 않을까? 네. 그리고 5번째 질문은 요즘 나의 플레이리스트는? 이라고 왔네요. 저는 늘 11월에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. 그 노래가 또 되게 몽글몽글하고 똔딴딴 똔딴딴 이렇게 귀여운 노래인데, 백예리님의 노벰버 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괜히 겨울이 좀 더 이렇게 저한테 진짜 좀 귀엽게 다가오는 느낌? 너무 춥잖아요? 그거에 좀 대비되게 되게 뭐랄까 되게 귀여운 노래다 보니까 좀 더 몽글몽글하게 느껴져서 겨울에 문을 잘 열 수 있게 해주는 노래, 그리고 제 생일이 있으니까 또 뭔가 그런 설레는 마음을 더 느끼게 해주는 백예린님의 노벰버 송 하겠습니다. 그리고 6번째 내가 가장 멋지다고 느낄 때 성장을 했을 때. 근데 이게 성장을 했을 때라고 쓰지만 보통 그 당시에는
내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기 어렵잖아요.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부담감이나 뭐 책임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걸 느끼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뭔가 그걸 추억할 때, 회상할 때 그래도 어떻게 해냈지? 내가 이걸 어떻게 해냈을까? 뭐 이러면서 되게 대견하면서 나오는 멋지다인 것 같아요. 7번 문제. 허허, 이거 어렵군. 씻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누워서 개인 시간 보내기. 저는 보통 10시엔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러면 이제 11시쯤부터 한 2시간 동안 누워서 이렇게 빈둥빈둥 핸드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. 그럴 때 되게 생각도 이렇게 비워지고 또 힐링 게임을 하다 보니 또 혼자서 오히려 반대로 그 많은 생각을 하나씩 좀 나열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포근한 침대에 있는 게 이렇게 뽀송뽀송한 갓 씻은 상태로 이렇게 포근한 이불 속에 부들부들한 잠옷 입고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은 제 생활 루틴 중 빼고 싶지가 않네요. 유정의 고향, 구리의 자랑 3가지. 일단 살기 좋다. 좀 분위기가 여유로워요. 또 뭐가 있을까? 구리. 진짜 진심으로 하게 되네. 근데 진짜 여러분 위치가 진짜 좋거든요. 놀러 갈 때 또 가평 이런 곳으로 이제 쉬는 날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오기도 너무 좋고 뭐일 다닐 때 서울로 이렇게 올 때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주변에 산도 있고 그리고 맛집도 많이 있습니다. 맛집이 많다. 이걸 보고 이사를 고려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한번 추천해봐요. 자, 그리고 9번째 집들이라 함은 예전에는 사실 제가 또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 놀러 오면 좀 와인 안주 같은 것들 많이 했어요. 좀 보기에 사실 예쁘잖아요, 와인 안주들이. 멋스러워 보이고. 요즘도 연말에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지만 예전에 만약 집들이에도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진짜 집밥 한식으로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갈비찜, 밥에다가 제가 제주 장기인 계란국을 하고요. 또 뭐가 있을까요? 또 반찬도 여러 가지 이제 잘 먹는 걸로 네, 오이무침 이런 거, 장아찌 이런 거 해서 좀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? 10번째 질문인데요. 상큼발랄 귀여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?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. 뭘까요? 저는 한동안 그 귀엽다는 말을 좀 싫어했었어요. 어릴 때는. 근데 이제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그래서 아무튼 가장 큰 이유는 사랑스러우신 부모님. 엄마 아빠 약간 다람쥐 재질이세요. 그래가지고. 그리고 11번째 문제. 감사하고 그때 한창 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 연습생 때는 연습을 하는 게 저의 일이었을 수도 있고 뭔가 데뷔에 대한 불안감이나 막 그런 걱정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거에 좀 이렇게 주눅들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래서
좀 내려놓고 즐기면서 춤이든 노래든 연습실에서 막 재밌게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,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일을 하는 거에 적응을 하고 하다 보면 쉴 때는 내가 막 난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에 또 빠질 때도 많고, 그러면서 스스로 단점을 계속 찾고 개선해야 할 거를 생각하고 뭐 이런 거에 계속 생각이 묶여 있으니까 쉴 때도 약간 마냥 이렇게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껴주고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다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 다음, 우와, 가장 자주 시키는 배달 음식. 가장 자주 시키는 한식을 제일 많이 시켜 먹었는데, 제가 한동안 요리 계속 하다가 뮤지컬 하고서는 요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. 너무 힘들어서. 계속 발 구르고 막 하니까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배달 음식 좀 시켜 먹었는데요. 한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. 13번째 질문. 야, 이거 맞아. 핸드폰 배터리가 몇 %일 때보다 불안한가요? 저는 10%예요. 왜냐하면 20%대 저전력 모드를 하시겠어요? 이렇게 물어봅니다, 핸드폰이. 그러면 그걸 켜요. 근데 거기서 딱 반을 더 쓰고부터 걷잡을 수 없는 걸 아는데 꼭 그 타이밍에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. 왠지 모르겠어요. 심리가 그래요. 그래서 이제 10%다부터 하면 어떡하지? 막 이러죠. 근데 이제 만약에 밖에 있는 상황이다 하면 20%부터 약간 불안하죠. 자, 14번째 질문. 나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게임을 합니다. 농장 게임. 이거는 원래 컴퓨터 게임인데 모바일로 나와서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농장을 불리면서 결국 그것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임이긴 하지만, 그렇지만 너무 재밌어요.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. 전 그래서 그 게임 안에서 집을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닭, 돼지, 소, 오리, 토끼 다 키우고요. 결혼도 했습니다. 결혼도.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게임인지 아실 것 같아요. 말해도 돼요? 어떤 게임인지? 스타디밸리라는 게임인데요. 아주 재밌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해보세요. 재밌어요. 와, 중고거 거래를 애용하는 편인가요? 아니요. 저는 해보고 싶어요, 너무. 근데 이제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케이스를 올린 적이 있어요. 휴대폰을 바꾸면서 진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. 정말 막 깜깜무소식이다가 이거를 그래서 저번 뮤지컬 할 때 마켓을 열었습니다. 케이스가 몇 개 나가고 남았어요. 되게 많았거든요. 제가 그때 한창 모으는 거에 빠져가지고. 근데도 안 팔려가지고 결국에는 남은 거를 다 같이 모아서 기부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. 케이스 살 수 있나요? 이렇게. 그렇게도 타이밍이 안 맞고. 그래서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. 우와, 외계인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요? 제가 최근에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.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이제 자식들을 다 키워서 결혼 이렇게 보내고 외롭게 그냥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, 그러다가 어느 날 뒷마당에 정원에 UFO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그 안에서 외계인이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스파게티 토스트 사과를 줬는데 사과를 먹었어요, 그 외계인이. 그래서 계속 그 사과를 내어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외로웠던 할아버지의 삶에 뭔가 이렇게 생기가 좀 불어넣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, 저도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
뭔가 해를 가하지 않을 것 같은 외계인이라면 그 친구가 우주선을 잘 고쳐서 돌아갈 때,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자, 17번째 질문. 만약에 복만이가 누나, 나 독립해서 여자친구와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? 좀 징그럽다 근데 뭔가 이렇게 말하니까. 내 애기 때부터 본 강아지인데. 그래도 안 되죠. 차라리 나의 방을 내어주겠다. 나의 방을 내어주겠다. 여기서 살아라. 같이. 또 이제 저희 집에는 강아지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 데려오는 거 정도는. 만약 복만이가 진짜 2다리로 걷는 사람이 돼서 말하는 거면 잘 가 이렇게 할 거예요. 잘 살아라. 가끔 연락하고 할 건데 하여튼 질문. 자주 쓰는 화장품 추천해주세요. 저는 좀 다양하게 쓰는 편이어서 자주 쓴다 하는 게 몇 없는데 유난히 또 블러셔와 립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립 제품 중에 계속 다양하게 쓰는데 유일하게 몇 통을 계속 산 게 있어요. 그게 에스쁘아의 슬림 매트 립스틱 포지 컬러입니다. 근데 이 포지 컬러가 그 올리브영 같은 곳에는 안 나오더라고요. 이제 너무 속상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살 때 좀 여러 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. 색깔이 또 예뻐서 블러셔로도 살짝 포인트를 얹어주면 예쁘다. 눈 밑에 바르기도 쉽다. 최근에 찍은 사진 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? 네, 그럼요. 어렵지 않죠? 자,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 뭐가 있더라. 지금 약간 ASMR 같은 느낌이긴 한데, 그죠? 오늘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매니저님이랑 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를 갔는데요. 매니저님이 약간 여친 잘 찍어줬거든요. 제가 잘 안 갈게요. 잠깐만요. 약간 분위기 있게 나왔죠? 느낌이 좋다. 팬분들이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되게 잘 알고 있어요, 사실 우리 팬분들이. 근데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뭐냐면 제가 막 다 부딪혀서 이렇게 하나씩 부딪히면서 막 성장하고 이런 거에 되게 용감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왜냐면은 팬분들은 이제 제가 뭐 한다 하는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됐는지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.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덕분에 저는 오히려 용기를 얻어요.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봐주는구나. 그래, 그럼 나 할 수 있어. 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.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그게 되게 저한테 좋게 작용하는 게 있어서 역으로 제가 또 다른 힘을 얻게 됐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. 생일 하루 동안 팬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요? 저는 저의 1일 식당을 열어서 밥을 해주고 싶은데요. 근데 또 팬분들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내가 요리하느라 주방에서 못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래도 제가 취미로 집에서 밥 해왔던 그런 주 요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팬분들한테 좀 이렇게 대접해보고 싶어요. 어쨌든 직접 요리하면 정성도 들어가고 애정도 담겼으니까. 또 제 요리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에도 막 먹어보고 싶다, 무슨 맛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달아주셔서 좀 밥해 먹이고 싶다. 1일 식당을 오픈해서 밥해주기. 다가오는 붕어빵의 계절.
붕어빵은 머리부터 내 꼬리부터 아무래도 머리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왜냐면 꼬리가 제일 바삭하거든요. 제가 그동안 먹었던 붕어빵의 데이터로는 꼬리가 제일 바삭한데요. 근데 원래 튀김이 공기가 통해서 살짝 식으면서 더 딱딱해지는 그게 있잖아요. 근데 머리는 꼬리만큼 딱딱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고 꼬리는 조금 식어도 바삭하니 맛있다. 그래서 나는 머리부터. 자, 23번째 질문. 나만의 겨울을 나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자 전기장판이 있어야겠죠? 그리고 보온 내복? 양털 부츠. 네, 전기장판이 있어야죠. 왜냐면 잘 때 그 이불 속 들어가서 좋다 이렇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겨울에도 예쁜 옷을 입고 싶잖아요. 롱패딩보다는 예쁜 옷, 코트를 입고 싶으니까 이제 뭘 입어야겠어요? 보온 내복을 입어야겠죠? 그리고 양털 부츠를 신으면 정말 끄떡없죠. 뭔가 눈밭에 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저기 뭔지 알죠? 하여튼 추운데 진짜 극도로 추운데 가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양말 신고 양털 부츠 신어도 보온이 아주 잘 된다.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 꼭 알아줬으면 하는 점은 뭐가 있을까?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. 내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? 몰라요.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. 근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. 되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는 것 같다. 되게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 입으로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요. 하여튼 네. 그리고 다가와 주시는 분들은 다 환영입니다. 저는 낯을 가리지만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다. 낯을 가려서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. 이런 거.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거.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거. 내 노래 만들기. 내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어요. 뭔가 제가 26년간 살아온 제 삶에서 또 저만의 어떠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거를 잘 만들어서 한번 음악으로 작업물로서 이렇게 딱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도 위로가 되고 공감이 가시는 분들께도 위로가 될 것 같아서.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네요. 생일에 빌고 싶은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무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다. 그리고 이 세상이 더욱더 따뜻해지면 좋겠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전부 아니겠어요, 정말. 우리 다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냥 막 엄청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뭐 어린 친구들 학교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가서 내내 앉아서 배우고 이런 작은 것부터 뭐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더 큰 일들까지 다양한 것들을 다 직접 겪고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한테 되게 애틋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냥 사람이란 어떠한 생명체에 대해서
그래서 이 세상이 더 따뜻해져서 모두가 으쌰으쌰해서 더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. 그런 의미로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면 좋겠다. 라는 바람을 적어보았습니다. 뭐요? 아, 대박! 우와, 왜 이렇게 예뻐요? 아, 나 카메라 가져올걸. 그 진진이 오빠가 사준 거. 자, 약간 멋지게 후레쉬도 켜보고. 아, 진짜 예쁘다. 네, 저의 소원은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 모두를 위한 소원이기 때문에 꼭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부탁드립니다. 와, 어쩜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. 신기한데? 네.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, 저의 생일 기념 26가지의 질문에 답변을 해봤는데요. 저를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또 저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, 또 기존에 저를 좋아해주시는 우리 팬분들도 저에 대해서 혹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시다면 네,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제가 데뷔하고 오늘 이렇게 26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데까지 사랑해주신 우리 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도 또 내년에 11월 12일에 제 모습은 또 어떨지 기대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피 유정데이. 감사합니다. 안녕.